이슈 딥다이브 시장의 이슈를 깊이 있게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수요일 썬투자의 송범선 실장,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 보시죠. 비만 치료제 위고비 다음 달 한국 출시. 10월 중순 위고비가 우리나라에 온다고 합니다. 비급여로 출시가 돼서 한 달에 180만 원 수준 정도 될 거라고 하는데요. 이게 출시가 됐을 때 이거 사용하실 분 이런 얘기들도 좀 많이 하시던데 분명히 또 치료 목적으로 이걸 또 써야 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좀 혜택을 누리셨으면 좋겠는데 비용이 꽤나 또 비싸네요. 김시은 팀장님, 이 이슈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이제 한국에 상륙한다라는 내용들로 인해서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 구간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와 그제부터 시작해서 관련 종목군들의 강세음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상황들. 다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게 위고비가 우리나라에 출시를 한다고 해서 그만큼 우리의 생각만큼 잘 팔릴 수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위고비가 출시를 하면 쓰고 싶어요? 하고 물으면은 쓰고 싶다고 다들 이야기를 해요. 근데 가격이 한 달에 150에서 170인데 또 끊으면 요요가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때부터는 약간 점점점 그러니까 지금 출시가 되는 것은 긍정적인 요소들. 그래서 또 우리나라 관련했을 때 특히 이슈 쪽으로 몰아가게 되었을 때 관련 종목군들의 강세 흐름들이 나올 것은 맞으나 다만 위고비가 출시가 되었을 때 실제로 얼마나 많이 팔릴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두고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위고비가 출시가 된 이후에 우리나라의 점유율도 다소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군들의 흐름들을 잘 살펴보면은 실제로 플랫폼인 기업도 있고요. 임상 진행하고 있는 기업도 있고요. 아니면 관련 시장에 발을 살짝 들여놓은 기업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비만 치료제 이슈만 가지고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함께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 그런데 10월에 만약에 출시가 되었을 때는 그때부터 옥석가리기가 시작될 겁니다. 위고비가 출시가 되었을 때 과연 국내 비만 치료제의 시장이 얼마만큼 커질 수 있는지, 그래서 위고비가 출시가 되었을 때 실제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은 무엇인지, 그리고 임상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얼마만큼의 시간을 더 기다려야 하는지 여부를 조금 더 기다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점점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시점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이제부터 기대감보다는 실제로 수익을 낼 수 있고 당장의 수익이라든지 혹은 실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접근하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 출시가 됐을 때 과연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이 비만 치료제가 어느 정도 규모로 형성이 될 것인가부터 이런 부분들부터 좀 점검 필요하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옥석 가리기 과정으로 가는 그 와중에 과연 우리가 투자할 만한 비만 치료제 관련주가 있을까요? 우선 좀 판단 또 먼저 송범선 실장에게도 들어보겠습니다. 이 비만 치료제 이슈 앞으로도 시장에 계속 살아있을까요? 네, 지금 우리나라에 출시된다고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판매가 되고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에서는 1년 6개월 만에 허가를 받고 다음 달에 출시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시장에서 좀 주목을 하고 있고, 포만감과 팽만감 증가로 인해서 식욕을 감소시킨다. 이런 점들 위고비의 좀 강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위고비를 통해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도 효과를 봤다고 하고, 또 그리고 미국의 유명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도 체중 감소에 사용했다고 하니까 효과는 상당히 좀 입증을 받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가격이 좀 비싸다 보니까 그런 점들이 좀 지적을 받고 있고, 저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위고비는 너무 비싸다 보니까 그거보다 약간 저렴하면서도 효과가 좋은 국내 약품들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관련주로는 인벤티지 랩 그리고 펩트론 그리고 한미약품이 있는데 펩트론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오늘 많이 오르긴 했는데 저는 네. 약간은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유상증자라던가 또 적자가 만연하게 돼 있는데 갑자기 대규모 유상증자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불안한 요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렇게 좀 크게 올라갔을 때 좀 매도를 하고 다른 종목을 갈아타는 게 어떤가 싶고요.
인벤티지 랩 역시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인벤티지 랩도 역시나 뭐 실적 부분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제 이런 꿈의 기업들, 이렇게 비만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각되고 있고, 저는 이 중에서는 한미약품이 가장 최선호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미약품 어제 이제 좀 기사가 나왔는데, 한미약품이 미국에 진출을 하죠. 이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그래가지고 지금 비만 분야 쪽으로 계속해서 파이프라인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내놨던 것이, 한미약품에서 내놓은 것이 이 노보노디스크에서 한 게 이제 위고비잖아요. 노보노디스크 제품보다 더 좋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물론 한미약품 스스로 이제 내놓은 기사입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기존에 이제 있었던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살이 빠지면서 근육도 빠지는 근손실이 있잖아요. 그런 점들이 좀 지적을 받았고, 여러 가지 점의 문제점, 건강이 좀 안 좋아지는 이런 부분들이 부작용이 있지 않느냐, 근손실이 되면서 이런 것들을 지적받았는데, 이번에 이제 한미약품이 내놨던 거는 살이 빠지면서 지방이 빠지면서 근육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이런 아주 획기적인 거를 개발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근손실이 없는, 최소화된 거죠. 아주 100% 없는 건 아니고, 이런 점들이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이다. 근육 조절과 근육을 유지하면서 살을 뺀다라는 측면이 아주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체지방만 빼는 한미약품의 이런 약품이 아주 긍정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한미약품 지금 보면은 별로 오른 게 없어요. 주가 수준도 별로 오른 게 없고. 네. 네, 최근에 이제 뭐 알테오젠이나 아니면 다른 기술 이전한 기업들은 굉장히 많이 올랐었는데, 그 중에서 한미약품이 이번 미국 진출, 이 비만 치료제로 인한 미국 진출이 바로 엄청난 효과를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저는 한미약품을 최선호주로 꼽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연 한미약품의 이런 비만 치료제 파이프라인, 지금 시장에서 3가지 정도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게 좀 비공개로 되어 있었던 게 기사를 통해서 11월에 미국 비만 학회에서 관련한 비임상 결과 공개한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면서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는데요. 지금 오늘장의 위고비 이슈와 함께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펩트로는 아직 그 유상증자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된다라고 설명해 주셨고요. 주사하는 그 횟수를 줄이는 스마트 대포 기술을 갖고 있는 펩트론인데요.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차익 실현하자라는 의견을 내주셨고, 그리고 한미약품 주목하겠다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그러면 김시은 팀장님은 관심주, 비만 치료제 관련주 가운데 어떤 종목을 꼽으실까요? 저는 이제 가장 먼저 봐야 하는 것은 인벤티지 랩인데, 다만 최근에 주가가 3거래일 연속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한 상황들, 주가에 대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열려 있고, 특히 장기 지속형 주사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 같은 경우도 독일 비파마와 함께 또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기대감은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지금 자리에서 접근을 하시기에는 다소 주가가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에 접근을 하실 때는 5일선이 좀 이격기 조정을 받았을 때 접근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현재 자리에서 접근이 가능한 종목 같은 경우가 저는 블루엠텍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위고비가 출시가 되었을 때 또 실제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지 않을까 싶은 게 블루엠텍입니다. 또 이제 전자 상거래 플랫폼 기업인데, 의약품 유통 플랫폼 기업이다 보니까 위고비가 출시되었을 때 유통을 담당하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미 싹센다를 국내에 유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은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 기업 같은 경우가 매출이 어느 정도 나와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매출이 어느 정도 나와주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했을 때 약 30% 정도 더 증가한 매출을 더 낼 것으로 보고 있어서 지금 실적 같은 경우에도 좀 괜찮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많은 분들이 의아하시는 게, 위고비가 출시가 되어서 블루엠텍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알겠어. 근데 왜 주가는 이렇게 지지부진한데?를 가장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본 것은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 않았다라는 점들, 그리고 출시가 되었을 때 얼만큼 블루엠텍이 그 유통을 얼마나 많이 활용할 것인지, 그로 인해서 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소 나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시가 되었을 때 다시 한번 또
각광을 받을 수 있는,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블루엠텍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출시 이후에도 봐야 하는 기업이 블루엠텍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고 있는 기업이 한미약품. 이제 어제도 같은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경영권 분쟁에 대한 불확실성은 다소 있긴 하나 저는 앞으로 비만 치료제 시장에 대한 포인트 자체는 얼마나 많은 살을 빼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예쁘게 그리고 건강하게 빼는지 여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많은 다이어터 분들께서 걱정하시는 게 근손실. 이제 우스갯소리로 울면 근손실이 난다고 울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이제 표정을 보니까 모르신 것 같은데 정말 전문가십니다, 팀장님. 네. 이제 밈 같은 거인데 네. 이제 그만큼 이제 살을 뺄 때 근손실을 주의하고 걱정을 많이 하는데 예. 또 한미약품이 내세우는 게 근손실 걱정 없이 살을 뺄 수 있다는 건 굉장히 다이어터로서는 획기적인 부분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기대감은 다소 있는 상황들 다만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11월 이벤트를 앞두고 기대감 모을 수 있는 구간들 다만 경영권 분쟁이 올해를 넘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저는 10월까지에 대한 부분들까지만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계 비만약 시장이 지난해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8조 원인데 2030년 6년 후입니다. 10배 이상 성장해서 130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의 모멘텀들 가운데 두 분 모두 한미약품 주목을 해주셨고요. 또 그리고 김시은 팀장은 블루엠텍까지 탑픽으로 꼽아주셨네요. 자,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율주행 상용화 속도. 자율주행 이슈가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이게 중국에서 서비스가 된다라는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한 차례 부각을 받는 모습이었고요. 또 국내에서도 자율주행으로 뭐 로봇 배달 같은 것들을 좀 상용화하는 이슈들이 계속되고 있더라고요. 송범선 실장님 먼저 의견 확인해 볼까요? 자율주행 상용화 속도 내면서 이슈가 좀 더 부각될까요? 지금 굉장히 좀 주목을 받고 있고, 지금 원래 미국에서 하던 거를 중국과 유럽에서도 하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상용화가 좀 더 획기적으로 잘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지금 FSD를 보면은 레벨 2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레벨 2고 완전 자율주행은 아니에요. 운전자 보조 장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레벨 5까지 있습니다, 여러분들. 레벨 5가 완전히 이제 손 떼고 뭐 잠을 자도 되는, 운전자 없이 가도 되는 그런 게 이제 레벨 5인데 레벨 2이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갈 길은 멀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미국에서만 쓰던 거를 전 세계적으로 쓰게 되면서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있고 여러 가지 뭐 좌회전, 비보 좌회전이라든가 우회전 등등 상당히 좀 개선이 됐습니다. 기존의 그냥 도로 상에서 있던 그런 보조 장치보다는. 그래서 여러 가지 점들이 표지판, 신호등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할 수 있다라는 점이고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 이겁니다. 이게 테스트를 정말 많이 했어요. 테스트를 테슬라가 정말 많이 해서 보니까 27억 킬로미터를 달렸습니다. 27억 킬로미터.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30km예요. 근데 이제 이거보다 100만 배 이상의 서울에서 부산을 100만 번 왔다 갔다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00만 번이나 왔다 갔다 해서 27억 킬로미터를 테스트를 했다 보니까 그만큼 이 데이터가 많이 쌓였어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사고, 어떨 땐 사고가 나고 어떨 땐 사고가 안 나고 이런 것들을 지금 잘 감지를 해내고 있고 실제로 우리 일반 운전자들이 운전하는 것보다 더 사고가 안 난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사고가 나긴 나는데 우리 일반 운전자가 정상적으로 했을 때보다 더 사고율이 적기 때문에 컨디션 이런 게 이제 좌우가 안 되잖아요. 로봇이다 보니까, 자율주행차니까. 자, 그래서 이런 점들이 좀 상당히 긍정적이고 테스트는 이미 마쳤다라는 점인데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우리가 이제 우리 인류의 미래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관련주들도 어느 정도 부각을 받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인포뱅크 이 종목을 좀 관심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호주로 보고 있고 이 종목이 이 자율주행 이동체 관제 플랫폼 이쪽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많이 눌린 상황에서 오늘 약간 반응이 있었어요. 6%가량. 자, 그래서 이런 점들에서 좀 튀어오를 가능성이 보여지고 기업 메시징 서비스, 양방향 문자 서비스, 스마트카 솔루션. 스마트카가 이제 자율주행 차죠.
자, 그래서 자율주행으로 운전자 없이도 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최근에 보면 현대차가 이제 레벨 3를 내년에 출시하겠다라고 공표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어느 정도 목표치다 보니까 지금 레벨 3가 내년에 나올지 안 나올지는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좀 조금씩 좀 더 개발되고 있고, 현재로 봤을 때는 레벨 2 중에서는 이 테슬라의 FSD가 좀 가장 전 세계적으로 발달된 그런 자율 보조 장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내년에 또 레벨 3로 이렇게 한번 뒤집어 엎을지 좀 주목을 해봐야 되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현대차 역시 우리가 자율주행차 관련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현대차 약간 좀 큰 기업이고 시가총액도 많은 기업, 무거운 기업인데 지금 많이 좀 떨어지고 있는 마이너스 3%인 상황에서 어느 정도 자율주행 관련 이슈로 각광받으면서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실제로 외국에서는 현대차의 이런 자율주행 기능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학회라던가 이런 데서 보니까 외국에서 열린 데서 현대차를 아주 우수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서 저는 현대차 이쪽도 좀 기대를 하고 있고, 좀 작은 기업에서는 인포뱅크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좀 접근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율주행 관련한 그 기술의 진보 상황들 설명해 주셨는데요. 간밤에 테슬라에 대해서 도이체방크 쪽에서도 장기적으로 자율주행 휴머노이드 쪽에 새로운 리더가 될 수 있다는 점, 이제 주목할 시점이다. 이런 의견이 나왔거든요. 자율주행 상용화 속도 시장에 계속 영향력 크게 끼칠까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결국 자율주행 산업을 얼마나 더 키울지를 보면은 결국 데이터 싸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학습을 시키는지,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모아서 이 자율주행이라는 차가 얼마나 잘 나갈지, 그리고 안전할지에 대해서는 얼마만큼의 데이터를 쌓고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그 과정에서 테슬라가 굉장히 잘해주고 있다. 특히 자율주행 산업으로 보게 되었을 때 단연 1등이 될 수밖에 없는 기업은 테슬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요. 현재 미국 쪽에서만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중국과 유럽 쪽에 대한 데이터도 함께 가지게 된다면 네.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에 대한 양 자체가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그만큼 다른 기업들과는 좀 다르게 더 빨리 속도를 올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자율주행 쪽에 대한 선두주자는 테슬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일정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유럽 쪽에 대해서도 이벤트가 23일에서 27일에 레벨 2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 이벤트로 인해서 유럽 쪽에 대해서도 규제가 풀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23일에 이 이벤트가 예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10월 10일에 테슬라의 로보택시 공개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게 된다면 지금 9월달 자율주행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다만 실제 자율주행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을 보고 있다면 저는 테슬라사라고 하고 싶습니다. 지금 M7 쪽에서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은 M7 중에서 가장 탄력도가 좋았던 쪽이 테슬라이기도 하고요. 지금 반도체라든지 매크로 관련했을 때 의견이 굉장히 분분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와중에서도 기대감 가지고 있는 쪽 같은 경우가 테슬라이다 보니까 테슬라로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 그래서 지금 접근을 하신다면 미국 증시에서는 테슬라로 접근하는 게 맞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만 자율주행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나라는 좀 생각보단 다소 뒤처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율주행 상용화에 대한 얘기를 저는 한 4년 전부터 들었던 것 같습니다. 4년 전부터 들었고, 실제로 자율주행을 차를 탔을 때 굉장히 편리한 것도 아는데 아직까지 규제가 조금씩 있는 상황. 그래서 아직은 테마로 보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테마로 접근을 했을 때는 퓨런티어가 현재 대장주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접근을 할 때는 퓨런티어가 조금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자율주행 관련 종목군들이 지난 일주일 전부터 움직였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움직였는데 현재 우상향 추세를 꾸준하게 그리고 있는 기업이 퓨런티어라는 기업이고요. 실제 이 기업 같은 경우가 뭐 카메라 모듈 관련했을 때 매출도 잘 내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저평가
된 구간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전장용 카메라가 Q와 P가 함께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간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 자율주행 시장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피런티어 같은 경우에는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다가 더해서 테슬라와 간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기업 LG이노텍이라든지 삼성전기 통해서 테슬라와 관련이 되어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국내 기업에서 접근을 하신다면 저는 피런티어를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EU 쪽에 그 자율주행 관련한 규제 완화 방안 논의, 그리고 테슬라의 로보택시, 또 내년으로 갈수록 테슬라가 밝혔던 그 EU와 중국에서의 FSD 출시 계획, 이러한 일정들 영향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송범선 실장은 탑픽으로 인포뱅크 현대차, 김시은 팀장은 탑픽으로 테슬라와 퓨런티어 꼽았습니다. 다음 주제 보시죠. 다가오는 유리기판 시대. 어제 YC캠에서 반도체 유리기판 전용 핵심 소재 양산 본격화된다라는 소식 나오면서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반도체 유리기판 이 이슈가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상용화 이슈가 나왔어요. 송범선 실장님. 네, 유리기판 그러면 차세대 꿈의 기판이죠. 기존의 플라스틱 기판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두께는 얇게 되고 전력 손실이 줄어드는 이런 점들 있고요. 생산 기간도 절반입니다. 반면에 전력 소모가 개선되고요. 데이터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다라는 측면 우리가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좀 안 좋은 거는 뭐 약간 유리다 보니까 기존의 기판, 인쇄로 기판, 플라스틱 기판보다 내구성이 약하다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아직 막 이렇게 대중화된 상황은 아니에요. 사실 이 지금의 기판 시장에서는 플라스틱 기판, 뭐 인쇄로 기판, PCB 쪽이 좀 가장 강점이 있다. 이렇게 보고 이 내구성 같은 부분을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되면은 양산도 가능하겠다 싶고요. 자, 그리고 어제 보면은 뭐 YC캠 이렇게 해서 뭐 만들겠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YC캠이 반도체 유리기판 핵심 소재의 양산을 개시한다라고 했거든요. 핵심 소재. 그래서 이제 포토레지스트 이쪽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공급하게 돼서 지금 납품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아직 뭐 양산을 그러니까 이 유리기판 자체를 양산해서 하는 단계는 아닙니다. 핵심 소재를 양산하는 단계죠. 자, 그래서 이런 점들을 정확히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YC캠은 현재 좀 약간 적자가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100% 이거를 안정적인 회사는 아니다라는 측면을 좀 보실 수 있겠고 저점에서 올라오긴 하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왜냐하면 유리기판 자체가 아직 막 이렇게 양산해서 전 세계적으로 뭐 우리나라 내에서 보급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이 YC캠보다는 좀 최선호적으로 보고 있는 게 SKC입니다. SKC 자체가 원래 이제 전 세계 유리기판 업체 중에서 가장 선두권자예요. 선두. 그래서 올해 상반기 때도 상당히 좀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월까지 엄청난 상승세가 나타났다. 근데 6월 18일 이후로 좀 떨어졌던 게 SKC고 그 전까지는 유리기판 관련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유리기판 양산 공장이죠. 양산 공장을 완비해 놨는데 2014년 뭐 3월 이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양산 공장, 유리기판 양산 공장 국내 유일입니다. 근데 그 뒤로 이제 여기 다른 업체들도 점점 이제 설비를 만들고 있어요. 자, 그런 점들 보실 수 있겠고, 2025년에는 제품 양산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유리기판이 아직까지는 불안전하지만 차세대 꿈의 이런 기판으로서 SKC가 좀 가장 선두에 있지 않나 싶어서 저는 SKC가 지금 6월 이후로 많이 눌렸는데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20만 원 최고점 대비 11만 원 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완전 마이너스 50%는 아니지만 한 55% 정도. 자, 이런 시점에서 유리기판으로 떴던 것이 다 지금 상쇄됐다. 없어졌다. 근데 다시 한번 유리기판이 양산 돌입된다라는 말이 나오면 분명히 올라갈 것이고 SKC는 원래 이제 2차 전지 쪽으로도 강점이 있는 회사죠. 그렇다 보니까 유리기판과 2차 전지 둘 다 해서 어느 정도 좀 주가 탄력성이 상방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리기판 소재가 순차적으로 상용화되고 있다. YC캠 측에서 이렇게 밝히면서 앞으로 시장이 확대되는 데 따라서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을 거라 기대를 한다. 이렇게 코멘트를 했는데요. 하나하나 이제 소재부터 해서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있는 유리기판. 김시은 팀장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단기 테마성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첫 번째 같은 경우가 그렇게까지 새로운 내용들이 없다. 이미 유리기판 상용화가 좀 안 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고, 특히 삼성전기 같은 경우가 내년 파일럿 라인을 구축을 하고 있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서 상용화가 되기 전까지는 단기 트레이딩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지금 접근을 하시기에도 다소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 첫 번째가 지금 소부장이 결국 가기 위해선 SK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쪽에서의 움직임이 필요한데, 지금 반도체 두 형님들 딱 붙어 있어요. 딱 붙어 있으면 결국 반도체 쪽으로의 수급이 쏠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보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주의를 할 단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유리기판 관련했을 때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게 YC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차트로 보게 되었을 때도 다소 부담감이 있는 상황들, 지금 제가 선을 한번 그었는데 17,500원 라인대 갭을 떠서 하락했던 그 라인대에서 강하게 뚫고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물론 그 위에 상방 같은 경우가 18,500원까지 좀 열려 있긴 하나, 지금 이 라인대를 17,500원이라는 이 라인대를 어떻게 뚫는지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베팅을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보유하셨던 분들, 특히 최근 들어서 비중을 좀 담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씩 비중 조절을 하실 때가 아닌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유리기판 관련주 비중 조절의 의견 김시은 팀장이었고요. 송범선 실장은 역시 보수적으로 보되 그 가운데 SKC 유리기판 플러스 2차 전지주로 현재 관심 있게 볼 만한 타이밍이다라는 점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분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슈 딥다이브였습니다. 주식시장 바라보는 거인의 시선에서 오후장의 전략을 찾아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이재필 전문가입니다.